자, 이제 그만 일어나시게요. 자, 집중해 보시고. 지난 시간에 좀 이것저것 포괄적으로 막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수준에 잠깐 15분, 20분에 걸쳐서 이런 것이 있다고 빨리 막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씩 추려내서 보자고요. 자, 일은 열과 같은 뭐예요? 에너지의 형태였다. 이게 힘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났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실제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이렇게 하면은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일과 열에 대해서 두 번째 개념,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열이 뭘까? 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열의 성질, 열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잘 한마디로 이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열을 설명해봐라. 열이 뭘까요? 이거 머릿속에 도는데 정말 열받네. 그게 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평정심을 이렇게 하는 거, 상태를 확 가게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뜻. 과학에서는 뜻이라고 안 해요. 우리 생활에서는 뜻 그러는데 희한하게 이걸 어려운 말로 써요. 뭐라고 쓴다고? 정의. 그렇게 써요. 열의 정의. 열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 또는 상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요.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서 볼 때는 상태가 둘 중에 하나죠. 내 손님이다? 아니다. 그렇죠? 정상 상태냐? 살짝 마식한 상태냐? 정신과에서 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질의 상태는 좀 다르죠.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어떤 원인, 어떤 시발점,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물질의 온도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어떻게? 차갑게. 열을 집어넣으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열을 반대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는 거죠. 사람도 호주머니 빵빵하게 총알이 많으면은 몸이 왠지 이게 막 뜨거워지고, 호주머니 쫙 홀랑 들어가면 어때요? 몸이 왠지 이렇게 헐렁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까지 추워지고. 이 상태는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있어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인데, 만약에 고체, 얼음으로 치면, 고체 같은 것이 얼음이죠? 대표적으로 얼음. 이제 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죠. 액체면은 뭐예요? 이제 물이 되겠죠, 물. 기체가 되면은 수증기가 되겠죠. 이런 것을 세 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음이 물로 될 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을 빨아들여야지만이 얼음이 뭘로 될 수 있다? 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물이 수증기로 되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 기체로 되려면 열을 빨아들여야 돼요. 반대로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체가 수증기가 됐는데 이 수증기가 물로 되려면 자기가 먹었던 열을 싹 어때요? 뱉어내야 돼요. 다시 물이 얼음이 되려면 물이 갖고 있던 열을 어때야 돼요? 싹 뱉어내야 돼요. 그러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처럼 상태가 변할 때도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열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하는 것 자체도 열이 필요해요. 물이 점점 뜨거워져요. 열을 빨아들여야지 뜨거워져요. 물이 점점 식어요. 열을 어때요? 제거해야지. 열을 없애야지만이 물이 점점 식어요. 얼음도 온도가 있어요. 0도에서만 얼면 땡 하는 게 아니에요.
0도의 얼음이 얼었으면은 방금 얼었던 얼음은 온도가 0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얼음에서도 열을 계속 열을 빼내면 얼음이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남극지방에 있는 얼음은 톱으로 썰어내면은 남극지방의 평균 기온, 공기 온도가 영하 40도이기 때문에 그 공기하고 접촉하고 있는 얼음은 표면이 영하 40도짜리 얼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물을 파려고 하면 안 팔죠. 다 얼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식수를 해결해요? 간단한 것은 얼음을 자르죠. 녹이는 거죠. 얼음을 잘랐다가 코펠에다 냄비에다 넣고 끓였다고 쳐봐요. 바로 안 녹아요. 왜? 얼음에 40도짜리 얼음이 딱 영하 40도면 불 위에다 냄비에다 얹어놓으면 밑에서 열을 받으면 얼음이 이제 영하 39도, 영하 38도, 영하 37도, 영하 36도 이제 이렇게 세다 보면은 쉬는 시간까지 가겠죠. 영하 35.5도, 영하 35.4도, 영하 35.3도 올라가다가 영하 1도, 0도 되면은 녹기 시작한 거예요. 물로. 알겠죠? 근데 영하 10도쯤 됐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밑바닥에 불 바로 닿는 데는 거기는 바로 뜨거우니까 물이 살짝 맺혀 있을 수가 있죠? 녹기 시작했는데 불 꺼버리면은 위에는 다 하나도 안 녹고 다 영하 10도짜리면 전체적으로 다 영하 10도가 돼버려요. 다시 얼어버려요. 한참 끓여야 돼요. 알겠죠? 네. 이처럼 어떤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킬 때 꼭 열이 필요하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알겠죠? 네.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열의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뭘까? 열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 열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열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여기 나오는 고온, 저온은 온도를 가리킵니다. 높은 온도, 뜨거운 온도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건 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물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강원도 산골짜기 높은 인도 옹달샘에 있는 물이 동해 앞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양으로 따지면은 동해 앞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도 그 바닷물이 거꾸로 강원도 산골짜기, 태백산 골짜기 올라가서 설악산 꼭대기에서 샘물로 분수처럼 솟구치는 게 아니에요. 옹달샘의 물이 아무리 쫄쫄쫄 쬐까씩 한 바가지씩 나와도 그 적은 물이 끊임없는 무한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 돈 적은 사람한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양 많고 적음이 아니죠? 돈이 적어도 나누고 찾고 기부를 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돈을 품고 있는 호주머니에 이 닿고 있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좀 춥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맞죠? 우리나라 작년에 연봉 1위가 거시거시 그 회장님이라며요. 245인가 35인가 된다고 연봉이. 근데 그렇게 벌어서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집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거 거꾸로 일어날 수는 없다. 알겠죠? 네. 자, 물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요. 만약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물이 올라가려면 꼭 뭐가 필요하냐? 장치가 필요해요. 펌프. 대표적으로 뭘까 이게? 서울 청계천. 청계천에 물이 올라가죠? 자연하천 아니죠? 인공하천이죠? 플라스틱 성형한 거죠? 거의 진짜 하천 아니죠? 모르고 계셨어요? 수표교고 무엇이고 역사 전부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다 꼬라 박아놓고 인공으로 조성한 거죠? 들어오는 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기다란 몇 킬로짜리 어항이죠? 물을 흘러가죠? 어떻게 위에서 계속 흘러내려옵니까? 잘 모르죠? 밑에 펌프를 올리잖아요. 펌프를 올려서 계속 뺑뺑이 돌리잖아요. 몰라요?
전기세 엄청 나오죠? 1년에 수억씩 나오죠? 물을 올리는 펌프 모터 전기세만 1년에 수억씩 나오죠? 청계천 완전히 갈아엎어서 폐쇄하기 전까지 계속 나오죠? 전기세. 세금 계속 내죠? 그걸 다 모르고 좋아하는 손 들고 해갖고 다 찍었잖아요. 응? 자, 고원에서 정원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전달이 될 때, 열이 전달될 때 고원에서 정원으로 이동하고 전달이 된다고 그랬는데 열이 전달되는 형태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이렇게 이런 스텝 밟을 것이냐, 걸어서 갈 것이냐, 뛰어서 갈 것이냐, 알겠죠? 이동을 한다는데 자전거 타고 갈 것이냐. 에? 첫 번째, 전도라고 하는 형태로 이동한다. 전도. 알았죠? 네. 예. 교연해 하세요. 이 전도가 아니고 고체에서 고체로 열이 전달되는 거 보고 전도라고 해요. 뭐라고? 고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열 전달.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 뜨거운 찌개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모르고 국자를 같이 담궈놨어. 그러면 국자 손잡이랑 같이 뜨겁죠? 열이 전달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고체에서 고체 끝에서 다른 쪽 끝쪽으로 전달되는 거, 그것을 전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야. 전도는 반드시 중간에 고체라고 하는 덩어리, 연결되는 물체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전도를 하면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고체처럼. 가까이 밀착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 알겠죠? 두 번째, 계류가 있어요. 이게 과학을 하다 보면 생활 가운데서 비슷한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응용하면 사실 계류가 있어요. 계류가 뭐냐면 캠프파이어를 간다고 쳐봐요. 야외를 갔어. 불 폈어요? 불금 나와요. 자, 그래서 야외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데나 불 피면 안 되죠? 뭐 나중에 설명할 때 이제 물이 끓는 온도 설명할 때, 자, 산에 가서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잘 안 됩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밥이 안 된 게 아니고 벌금이에요. 과태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류는 뭐냐면은 캠프파이어,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펴면 이제 뭐 늦가을에 간다든지 단풍 구경하면서 간다든지 캠핑장 딱 허락된 곳에 가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한단 말이죠. 추워. 밤에 엄청 추울 거 아닙니까? 산중에서 모닥불 피고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막 이렇게 노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형태로만 열이 전달되면 추우면은 모닥불을 피면서 전부 다 지찬물로 쇠 부직갱이를 하나씩 들고 가야 돼. 올 밤에는 이번에 캠프에서는 얼어 죽지 말자. 감기 걸리지 말자. 모닥불 피면 딱 쇠꼬쟁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빼는 거 추울 때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겠죠. 열이 만약 이게 전도로만 전달된다면,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말로 집에서 보일러 가동해봐요. 그러면 보일러 본체에서 전부 다 개인용 파이프를 연결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몸을 감고 자야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전달되는 거, 다른 형태도 전달이 있다는 거죠. 뭐 계류라고 하는 거예요. 계류라고 하는 거. 난로 같은 거 한 이렇게 교실 안쪽에다 이렇게 가운데다 피워놓으면은 가에 앉은 사람도 따뜻하죠? 네. 그 이유가 따뜻한 게 위로 올라오고 찬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공기가 어때요? 움직입니다. 공기나 물과 같은 이런 유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식으면 어때요? 밑으로 내려와요. 물론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온도 차이가 생기면 튀밥처럼 부피가 스포인처럼 늘어났다가 식으면 어때요?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가벼워져서 위로 뜨고 수축 때문에 쫄아들면 무거워져서 내 밑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겠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위아래 이걸 박자를 잘 맞추면 한이가 되고, 자, 못 맞추면 어떠냐? 이제 이걸 계류라고 그래요. 올라갔다가 뭐예요?
내려갔다. 움직이잖아요. 그쵸? 공기가 움직이면서, 물이 움직이면서 열을 직접 전달해요. 대류로. 알겠죠? 이런 것을 대류.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에서 직접 유체 자체가, 액체가 움직이면, 기체가 움직이면 열 전달하는 걸 보고 대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나 대류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가 있는데,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전달될 때는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우주 공간,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랑 물이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쇠파이프 연결돼가지고 전도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되죠? 네. 그렇게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복사라고 해요. 복사. 알겠죠? 복사. 그것은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복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흔히 세 개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전도 형태, 대류 형태, 복사 형태. 이렇게 열이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대류, 전도, 복사 이렇게 되는데 이거 딱 한 가지씩만 전달이 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한 추운 겨울이라고 쳐봐요. 여기가 실내예요. 난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따뜻해요. 바깥에는 영하 10도예요.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이 교실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바깥에 차가운 데로 어때요?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요?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뜨거운 데서 어디로? 저 창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쵸? 네. 따라서 교실이 뜨겁고 따뜻하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그 열이 바깥에 영하 10도짜리에 바깥에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쪽으로 통과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나가려고 봤더니 가로막혀 있잖아요. 창문이나 벽이 가로막혀 있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운 쪽 접촉하면 공기가 밑으로 깔아앉고 다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고 올라 다시 접촉하면 또 식어서 이렇게 돼요. 자꾸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 공기가 지닌 열을 벽에다가 또는 유리창에다가 자꾸 때려주면서 여기다 일단 전달을 하겠죠. 네. 이처럼 실내에도 공기가 움직이면서 자꾸 이 벽에다 열을 전달하잖아요. 맞죠? 네. 요것은 현재 뭐예요? 대류예요. 근데 이 열받은 벽이 이쪽 안쪽 벽은 조금 미지근한데 손 대보면은 창문을 열고 바깥쪽 건물 바깥쪽에다 손을 대보면 거기는 벽이 어때요? 타지 타죠. 따라서 벽 두께로 가고 이쪽은 미지근한데 이쪽은 차.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열이 어때요? 뚫고 지나가요. 벽을 뚫고 지나가. 벽은 상태가 뭔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그러니까 벽에 이 벽을 지나가는 그 열형 전달 형태는 전도예요. 다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쪽 벽, 건물 바깥쪽에 있는 벽은 그 바깥에 있는 영하 10도짜리 공기보다는 온도가 조금 어때요? 조금 나서 조금 위에요. 그러니까 그 벽에서 다시 공기가 접촉하면서 어때요? 다시 바깥에 있는 공기에 이렇게 대류가 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대류, 열받아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도, 다시 바깥에 있는 대류. 대류, 전도, 대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열이. 알겠죠? 자, 이처럼 대류와 전도가 반복되면서 열이 지나가는 거. 알겠죠? 네. 열이 통과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열 통과 이렇게 부르고요. 같은 말로 열이 꿰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열 관류 그렇게 불러요. 이 관자는 관통한다. 그런 뜻. 관통한다. 유는 흐른다. 유체할 때 나오는 유. 흐를 유. 알겠죠? 해류 할 때 바닷물이 흘러가면 해류 그렇잖아요.
관류 그렇게 말해요. 꿰뚫고 지나간다. 굳이 한자 시간이 아닌데 한자를 적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에너지 공부할 때 보면은 관류라는 말이 나와요. 관류 보일러 종류 중에 있어요. 관류 보일러가 뭐 꿰뚫고 관통에서 흐르는 보일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관은 대롱관, 관자예요. 파이프로만 만들어진 그런 보일러가 있어요. 따로 파이프, 관으로 만든 거. 그 보일러를 명칭을 특이하게 관류 보일러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관류하고 여기 나오는 관류하고는 한자가 틀려요. 네. 한자가 틀려요. 달라요. 여기 나오는 열관류, 열통과 열관통 이 말은 꿰뚫고 지나간다 이런 소리예요. 꿰뚫고 지나간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네 번째입니다. 지금 열의 성질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열은 어떤 뜻이 있다?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요인이 되는 것을 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뜨겁기도 만들고 차갑기도 만드는 거예요. 열이 들어가면 뜨거워지고 열을 빼버리면 차가워지는 거죠. 그 다음 뭐 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상태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상태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딱딱한 고체, 흘러댕기는 뭐요? 액체, 놀러댕기는 기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체와 액체는 좀 상태가 다르죠? 네. 어?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끼웠다 하는 것과 쌌다 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칠판 보세요. 안 보면 89%의 정보를 놓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열 종류 중에서도 온도만 변화시키는 열이 있고요. 열 종류 중에서도 상태만 변화시키는 열이 있어요. 따로 구분해서 불러요. 알았죠?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은 열이 들어왔네? 나갔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을 쫙 보면 알 수 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열 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열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가고 뜨겁고 차갑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눈이 열 화상 카메라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안구 속에 각막이라든지 황체가 이상이 생긴 것이므로 빨리 안과에 가시든지 안과에서는 전혀 검사해보니까 이상이 없어. 그러면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초능력이 생겼다든지 2번 약간 지금 오락가락 한다든지. 예. 그건 정상 아닙니다. 알겠죠? 네. 예. 사람은 열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내가 아무리 열 받아도 안 보여요. 그쵸? 이 온도를 변화시키는 이 열, 들어가면 뜨겁고 들어가면 차갑게 되는 이 열은 온도계를 꽂아보면 알아요. 뭔가 물 끓일 때도 온도계 딱 꽂아놓으면 불 때문에 어때요? 온도가 물이 쫙 뜨거워지죠? 네. 물 뜨거워지죠? 그러면은 온도계를 쳐다보면은 사람이 온도계 올라가, 눈금이 올라가니까 열이 들어가네 알 수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은 사람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뭘 보면 눈금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온도계 눈금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한자로 느낄 감자를 써서 감열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감열. 뭔 열? 감열. 또는 나타난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현열 그렇게 말해요. 무슨 열? 현열. 같은 말이에요. 현열, 감열 똑같아요. 근데 혼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감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현열을 많이 써요. 왜 감열이 혼동이 많이 되냐? 뒤에 나오는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열은요, 물이 한번 쫙 온도가 올라가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기는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못 하고요. 물에 끓는 온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네. 물이 끓는 온도는 어쩐다고? 일정하지 않다. 우리가 땅바닥에서 이 바닷가에서 끓이면은 일반적으로 100도씨에서 끓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왜 잘 안 되느냐? 밥이 쌀이 안 익어요. 쌀이 안 익는 이유는 100도씨가 안 됐는데 물이 끓어버려요. 미리 끓어버려요. 90 몇 도가 됐는데 끓어버려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물이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그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 단 한 방울도 안 남을 때까지, 물이 한마디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대로예요. 온도가.
집에서 끓였어요. 물이 끓기 시작해요. 100도에 도달했어요. 온도계 꽂아봐요. 물이 완전 바닥 날 때까지 계속 100도예요. 따라서 상태가 변화할 때는 한번 그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는 안 변해요. 그러면 언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느냐? 완전히 바닥이 다 나가지고 다 수증기가 돼버렸어. 수증기가 그 통 안에 가득 차 있어. 그걸 계속 불을 떼면 그 수증기가 온도가 그때부터 올라가요. 아시겠죠? 따라서 상태가 변하고 있을 때는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얼음이 녹는 순간 고체에서 액체로 그렇게 뭔가 상태가 변하고 있을 때는 온도계를 아무리 꽂아도 눈금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무리 밑에를 쳐다봐도 불은 멀쩡하게 타고 있는데 온도계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깎아보죠. 맞아요? 틀려요? 온도계 눈꺼로 팍팍 올라가는 게 보여서 불을 계속 떼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열을 숨은열이라고 부른다. 무슨 열? 숨은열. 숨는다를 한자로 뭐라 하냐? 잠이라고 그래. 잠. 물속에 숨어있는 배를 뭐라고 그래? 잠수함. 알겠죠? 발자취를 감춰버렸어. 잠적.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잠수. 그러니까 우리 반에 수업 듣다가 연락처 끊고 연락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 잠수 탔다고 그러잖아요. 잠수. 이 숨는다를 잠자로 써요. 그래서 잠열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방금 썼던 거 감열과 잠열을 보세요. 분명히 한자가 달라요. 감은 감각적으로 느낀다. 무슨 감각? 눈으로 보면은 뭘 보면? 온도계의 눈금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눈금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여기는 잠은 뭐예요? 숨을 잠자예요. 근데 한글로 보니까 잠열, 감열.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외울 때는 한 가지만 외우세요.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문제 용어 자체도 감열, 숨은열 이런 옛날 쓰던 용어는 잘 안 나오는데 왜 써줬느냐? 1번 헷갈리라고, 2번 골고루 알아라고. 몇 번? 골고루 알아라. 2번이에요. 골고루 알아라고. 왜? 출제인이 내놓은 문제 은행마다 아직도 옛날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배우면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어가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감열과 잠열 분명히 한글 다르고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는 현열이라는 용어와 잠열이라는 용어를 요걸 두 개를 확정적으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러한 열이 구분되는 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이동한다. 이런 소리고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떤 스텝을 밟아서 이동하느냐? 이동하는 형태가 전도의 형태냐? 계류의 형태냐? 복사의 형태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어우러져서 이동을 한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것은 물론 형태가 빛의 형태로 오기는 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어쩌기 때문에? 태양이 차디차고 지구가 더 뜨거워버리면 지구가 열을 쏟아버려요. 태양한테. 태양이 뜨거우니까. 누구보다? 지구보다. 알았죠?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태양이 등발이 커서 절대 아니에요. 태양이 뜨거운 거 그 하나가 지구한테 열을 쏟는 거예요. 알겠죠? 네. 따라서 저 세 가지 형태로 이동이 되는데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도 전도와 대류 두 개가 전도, 대류, 전도, 대류, 전도, 대류 반복되면서 뭔가 가로막혀 있던 데를 열이 쑥 지나가서 통과하면서 전달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것을 열통과 열관유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로만 설명했는데 여기가 실내고요. 여기가 실외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알겠죠? 영하 한 10도 정도 돼요. 여기는 방 안에 난방했어요. 한 25도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고온이죠? 맞나요? 여기가 뭐예요? 온도가 낮죠? 저온이죠? 그러면 여기 있던 열이 어떻게 나가느냐? 요렇게 쑥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이해하셨죠? 실내에는 공기잖아요. 여기가 맞죠? 공기고 여기는 뭐예요? 가로막힌 게 벽이죠. 실외에도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
공기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어떻게 대류하면서 여기다 열을 계속 전달하죠. 맞죠? 네. 여기서는 대류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 열받았던 그 열이 바깥쪽으로 어때요? 찬 벽 쪽으로. 벽 안쪽에가 방 안에 있는 쪽에가 더 따뜻해요. 이쪽 벽이. 네. 그래서 덜 뜨거운데 찬대 쪽으로 열이 일단 흘러가겠죠. 네. 벽은 고체죠. 네. 딱딱하죠. 네. 고체에서 나갈 때는 뭘로? 전도로 나가죠. 네. 여기에서는 전도로 빠져나가. 그런데 여기 도달하면은 여기 공기가 어때요? 아, 따뜻하니까 여기가 살짝 상승기가 생기면서 계속 여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어때요? 여기 열을 빼앗아가죠. 네. 맞죠? 네. 다시 무슨 형태로? 대류 형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발, 대류, 중간, 전도, 다시 대류, 계속해서 대류, 전도, 대류, 전도. 만약에 벽이 하나가 아니라 안쪽에 보온재가 있다든지 2중, 3중으로 있다든지 고체가 몇 번 통과하고 막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중벽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중 유리창. 유리창이 두 개. 그럼 유리창 벽 하나, 가운데 공기층. 유리창 하나, 바깥에 공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면 대류 전도, 대류 전도, 대류 전도 이러면서 열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열통과 열반류, 관자가 관통해서 흘러간다. 이런 소리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필기해 보세요.